오늘은 앵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못 찍고 저녁에 찍어요. 요즘 낮에 자꾸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근데 제가 책 리뷰를 해야 또 책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책 리뷰를 저녁에나마 찍어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리뷰할 책이 조금 많아가지고 뭘 먼저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볼게요.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노블은 말 그대로 어떤 소설, 그러니까 어떤 글을 그래픽화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게임 장르 중에 비주얼 노블이라는 장르처럼 그게 이제 소설을 비주얼화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그 만화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만화 아니면 웹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화처럼 생겼지만은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연히 제가 어쩌다 가족이라는 그 책을 읽게 돼가지고 요 시리즈를 제가 좀 다 빌렸어요. 그래서 지금 총 5권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이게 책상이 좀 흔들려가지고 화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요거랑은 별개로 제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갑상선 호르몬 약을 좀 조절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치가 너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 너무 피곤하고 상태가 안 좋았는데 원인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좀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19년. 이게 18년이구나.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볼게요. 진짜 친구라는 책을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 리액션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게 진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못하겠습니다. 예, 총 진짜 친구, 단짝 친구, 영원한 친구 해서 3가지의 시리즈인데 이 진짜 친구가 2018년에 발간된 그 친구 시리즈의 첫 책이에요. 작가 이름은 샤넌 헤일입니다. 이거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일단 그 주인공인 샤넌의 친구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단짝 친구는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에이드리언이랑 되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같이 놀았던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재밌게 놀아요.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달라져요. 왜냐면 그 전에는 뭐 누가 예뻐 못생겨 이런 개념이 잘 없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누가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단짝 친구였던 에이드리언이 너무 남자애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아마 제니퍼의 줄임말이겠죠? 젠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얘는 에이드리언보다 한 급 위에요. 정말 뭐 모든 면에서 외모, 성격, 뭐 모든 면에서 또 집안도 좋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에이드리언보다 더 대단한 젠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짠! 젠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그룹이랑 같이 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민걸스도 보면은 그 한 명을 주축으로 이제 한 명씩 늘어나는 것처럼 젠을 주축으로 젠이 이제 에이드리언이 예쁘니까 아마 에이드리언을 이렇게 영입을 했겠죠. 근데 나는 원래부터 에이드리언은 친했으니까 나도 영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쟤네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놀게 되는데 나는 잘 끼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샤너는 잘 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샤너는 집에서도 위에 언니가 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서 딱 중간에 낀 아이예요. 그래서 되게 서럽게 자라요. 왜냐면 이 위 둘은 둘끼리 친한데 내 아래 둘은 또 그들끼리 친해서 나는 중간에 껴가지고. 그리고 맏언니 웬디가 되게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샤넌이 엄청 많이 당합니다. 언니한테. 그래서 집에서도 당하고 학교 가면은 또 학교에서도 서열이 낮아가지고 지금 서열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항상 샤넌은 6등 아니면 7등이에요. 그나마 뭔가 활약을 하면 이제 그래서 쟤네 마음에 들면 이제 6등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꼴찌 안에서 놉니다. 하지만 이 그룹 자체는 이 학교에서 이 학년에서는 최고의 여자애들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 안에서 꼴찌인 거예요. 샤넌은. 그래서 항상 이런 신경성 질병들이 많아요. 배가 항상 아프고. 왜냐하면 학교 생활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너무 생존 경쟁이고 나는 그냥 내 친구 에이드리언이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가 인기 많은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꼴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4학년이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이 젠이라는 친구는 되게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는데 젠이랑 제니는 달라요. 아마 제니는 그냥 제니일 것이고 젠은 제니퍼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젠과 제니는 다른 사람인데 이 젠의 단짝 친구이면서 쫓아다니는 뭔가 일진, 이진이라고 표현한다면 제니라는 애는 이진이에요. 이진. 근데 이 제니가 나를 샤넌이라는 주인공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 제니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얘도 뭐 중간에 껴있나?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이제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뭔가 돈 많고 예쁜 친구는 되게 선망하고 우러러보지만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친구는 속으로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제니도 정확히 그런 이유로 샤넌을 되게 싫어해요. 이거 보면은 나오는데 보면은 제니랑 샤넌은 물려받은 옷, 젠과 에이리언은 새 옷을 입는. 딱 거기서 보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예쁨 받고 부잣집 딸들이 제니랑 에이리언이고 제니랑 샤넌은 물려받은 옷을 입고 이제 제니는 심지어 9남매 중 5째래요. 9남매 중 5째. 딱 꼈네. 진짜 딱 중간이네요. 이거 얼마나 뭐 서럽겠고. 마치 제니는 샤넌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싫겠죠. 엄청 괴롭힙니다. 이간질을 엄청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웬디한테 당하고 맏언니한테 당하고 학교 가면은 제니한테 당하고 해서 항상 사는 것이 이렇게 풍랑에 내던져진 통통배처럼 너무 힘들었대요. 폭풍 치는 바다에 나간 것 같았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곰과 사는 것 같았대요. 이 곰은 웬디 언니, 맏언니. 그래서 언제 저 곰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읽으면서 물론 저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도 되게 불안에 떨면서 살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또 이런 관계성에서 자기는 그냥 광대 그리고 쟤는 여왕폐와 그런 권력관계 안에서 어떻게 고통받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남자애들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애들 점수 좀 매겨줘. 이래서 젠은 최고의 점수를 받아요. 외모 10점, 성격 10점.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여자들한테 자기 점수 매겨달라 안 하잖아요. 오히려 여자를 점수 매기는데 여자애들은 전화를 걸어서 우리 좀 점수 매겨줘 이런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너무 노력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것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예뻐야 하지만 노력해서 예쁘면 안 되고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이중구석이라고 하는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미쳐버리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굉장히 잘 묘사합니다. 집에서도 마음 편할 수 없고 학교에서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힘들면 학교에 있는 덤불에 가서 울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흑인 여자애가 항상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네. 그리고 작가의 꿈을 계속 꿨어가지고 혼자서 글도 쓰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5학년이 됐을 때 좀 상황이 바뀌어요. 네. 그 6학년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걔네가 샤넌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샤넌을 좀 인정해줘서 걔네랑 놀다 보니까 이 젠이라는 친구도 더 이상 샤넌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뭔가 젠은 내가 없어도 잘 지내네? 왜냐면 젠이랑 같이 노는 애들은 다 젠의 하녀들이거든요. 근데 샤넌은 우리 그룹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잘 살아? 막 이러면서 샤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젠이 야, 나 너랑 같이 놀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자기 그룹을 버리고 샤넌의 그룹으로 오게 되고, 웬디라는 맏언니는 LA에 가서 모델을 하면서 살고, 네, 웬디도 사실 사회성 같은 것 때문에 친구 사귀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여드릴까요? 드디어 젠이 내 그룹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깟 젠이 뭐라고. 그래서 저도 항상 학교 다닐 때 그런 있잖아요. 학교에 인기 많고 이런 애들. 그런 비참한 심정도 기억이 나면서 참 그런 독서였던 것 같아요. 나의 옛날 그런 기억들이 나고. 이 그림도 되게 멋있다. 뒤에 이제 작가의 말도 실리는데 작가가 이제 자기 옛날 사진도 다 실어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림 멋있다.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그 다음이 이제 단짝 친구예요. 이거 영상이 길어지겠네요. 영상이 길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단짝 친구. 이거는 2019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젠이라는 슈퍼스타가 샤넌이랑 같이 놀게 됐잖아요. 근데 젠이 있죠. 아까 그 이간질했던 애. 걔는 샤넌이 안 받아줬어요. 왜냐면 자기가 엄청 괴롭혔잖아요. 근데 뭔지 이제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제니를 받아주게 돼요. 너무 멍청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샤넌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제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이들의 규칙이 바뀌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불문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서로 정의되진 않아도 눈치로 다 파악하는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그런 샤넌이 그런 불문율들에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렇게 농담에 크게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농담이라는 그게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크게 반응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쟤랑 싸웠으면 나 이제 쟤랑 같이 못 노는 건가? 언제 아이같이 행동해도 되는 걸까? 언제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걸까? 친구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런 행동을 계속 해도 될까? 이게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예요. 남들의 표정만을 보면서
나 지금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쟤는 이걸 좋아하나? 아니면 싫어하나? 근데 그 시시각각 그러니까 그 제니퍼의 그 기준이 그 기분이 바뀔 때마다 내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샤넌의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 그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을 이제 글로 풀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제니가 그룹에 다시 껴줬는데도 여전히 샤넌을 우습게 보고 자기보다 아래로 보기 때문에 막 샤넌의 일감을 빼앗거나 막 애기들도 알바하잖아요. 일감을 빼앗거나 막 괴롭히고 막 또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나 제니퍼 그러니까 젠이라는 그 인기스타 친구의 기분을 항상 0.1초 단위로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들과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 그런 불문율도 계속 바뀌니까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내 단짝 친구 중에 한 명이 남자였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더 이상 여자는 남자하고 놀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암묵적인 룰이 생겼는데 또 초등학교에 가니까 뭔가 남자애들이 여자한테 되게 막 공격적으로 하고 막 여자는 더러워 막 이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가지고 막 배척하고 그리고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하고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가?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분명히 여학생이 남학생을 좋아하는 게 친구로 좋아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그게 뭐 로맨스인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하지만 그 사실을 들키는 건 창피한 일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없는 걸 자꾸 밖에서 발견하면서 새로운 불문율들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이 고통과 혼란스러움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인기 최고의 그룹이잖아요. 샤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내가 자유롭게 좋아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또 인기 최고의 남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불문율은 우리 그룹에 있는 여자애들은 인기 남학생 그룹의 아이들만 좋아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니까 얘가 중간에 샤넌이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게 되는데 걔는 인기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문율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를 무시하게 됩니다. 안 좋아하는 거죠. 막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따금 남학생들은 규칙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애들은 좀 더 느긋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화 거는 것도 막 우리를 나노 단위로 평가해줘라고 여자들은 전화를 걸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냥 게임하느라 바쁘고 이런 거. 근데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잔인한 따돌림은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오늘 장문 시간에는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은지를 쓰도록 하자 이랬는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달리 원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여자들은 엄마 아니면 선생님이었죠. 근데 나는 여자인 작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내게는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비행사라는 사람이 크리스타 맥컬리프라는 사람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여자도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로켓에서 로켓이 폭발해서 죽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되게 공감됐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데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대체로가 성형에 관심이 있고 뭔가 꾸미고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 뭔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게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6학년이 될 때까지 나는 여자는 어때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교회, 라디오, TV에서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말이야. 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모양처입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지.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만 생각한다네. 근데 모든 미디어에서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첫눈에 반해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예뻐야 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남자들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미디어의 그 기준을 내면화해서 남자도 나는 여자한테 첫눈에 반할 만큼 예쁜 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자들도 난 남자를 첫눈에 반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샤넌이 어떤 규칙들을 갖게 돼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서 결혼하는 거야.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야.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나는 예뻐야 해. 그러니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뻐지는 거야. 막 이렇게 돼요.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나오고 그러다가 근데 아무래도 샤넌이 그렇게 인기 있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인기 그룹에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샤넌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이런 말을 해요. 공개적인 곳에서. 아, 난 걔 안 좋아해. 걔 이상하잖아. 막 이래요. 엄청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그 이제 영문학 박사이신 여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배우게 되는데 나는 평생 여자 박사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분의 서사가 또 안타깝긴 해요. 네. 멋있는 분이지만 이런 게 나와요. 봐요. 우리가 읽는 시의 시인들은 다 오래전에 죽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시는 다 옛날 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시인이 될 수 없다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무리 존경받고 존중받아도 저는 죽은 백인 남자들이 쓴 글, 살아있는 백인 남자들이 쓴 글을 읽기가 너무 싫은 거야. 진짜 짜증나. 도대체 백인 남자 얘기만 내가 들어야 되냐고. 저는 로맨스도 퀴어로 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백인 남자들의 퀴어로 접했기 때문에 나는 백인 남자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하지? 막 이런 웃긴 의문을 갖고 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하늘까지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규칙은 여자가 멀리 가는 걸 금지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지금도 뭔가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고 정말 도전적이고 막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는 여자가 하는 걸 눈뜨고 못 보죠. 뭔가 그런 거 하면 여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꼴을 당하려고 뭐 인도 여행 여자 혼자서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남자애랑 로맨틱한 관계가 되는데 걔는 그 인기 있는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도 좋아한다고 인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되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샤넌도 당했잖아. 샤넌도 공개적인 곳에서 남자애가 쟤 이상하잖아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자기가 당한 걸 남한테 한 겁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고 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미세하고 세밀한 이 기분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지, 진짜? 네. 그리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는 이 찌질 같은 인생. 이 내면을 너무 잘 표현해줘가지고 공감이 너무 돼요, 진짜. 이것도 되게 겁이 됐어요, 저는. 이거 공감이 됐었어요. 집에서는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서 속이 편한 날이 없었죠. 나는 롤러코스터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된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수많은 걱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놀이기구를 안 타고 있는데도 어디에 갇힌 것처럼 겁이 나고 답답했어요. 실제로는 학교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생활할 뿐이었는데요.
때로 괴로운 느낌에 사로잡히면 배가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학교에도 갈 수 없었어요. 전쟁이 날까 두려웠어요. 악몽을 꾸고 잠을 설쳤어요. 그러면서 이 내면에서 들리는 수많은 그 뭐랄까요? 그 내면의 소음? 이런 것들을 듣게 돼요. 이런 내면의 소음인 거예요. 막 계속 내 안에서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 같은 걸 계속 듣게 돼요. 너무 힘들죠? 네, 고통스럽죠? 뭐 글을 쓰다가도 야 이런 거 쓰면 안 돼 완전 엉망이야 아무도 이런 걸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오 이것도 되게 잘 표현했다 오 이것도 잘 표현했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넌 잘 될 수 없을 거야 막 그리고 강박장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솔직하게 표현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막 유원지 가서 막 인형 따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애들 내가 속한 인기 그룹 여자애들은 다 선물을 받는데 나만 못 받고 막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때 얘가 그 민망 준 남자애 있잖아요. 나 쟤 몰라 뭐 이러면서 아닌데 막 이렇게 그 남자애가 또 막 복수해요. 쌍놈의 새끼. 그러다 보니 계속 정신의 세상에만 갇혀서 뭔가 소설을 계속 쓰게 됩니다. 네. 오, 그 이 표현도 좋았어요. 내가 인기가 있다는 건 누군가 인기가 없다는 뜻이었죠. 맞아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빛난다는 건 누군가가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명칭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tall poppy syndrome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너무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잘하는 것도 지양하고 너무 못하는 것도 지양해서 중간에 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사는데 내가 엄청 똑똑해요. 만약에 엄청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누군가가 잘나버리면 빈부격차라는 게 발생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러다 보니 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고 난 엄청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호주나 미국으로 나가고 싶겠죠. 근데 내가 에브리지한 사람이야. 적당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 같은 사회가 좋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이드리언은 또 막 다른 데 가서 살아가지고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캠핑을 가는데 나한테 샤넬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단짝 친구는 누굴까? 막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또 책에 빠져요. 그래서 막 소설을 쓰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어떤 선생님은 너 글 되게 잘 쓴다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전히 그 인기그룹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지뢰밭을 걷는 기분인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면 뭔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기준이 항상 외부에 있으니까 항상 지뢰밭을 걷는 기분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나하고 맞는 친구들인가? 이 아이들은 인기가 많고 가끔은 나를 좋아했어요. 나는 이 그룹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감정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개성을 찾고 싶다. 좀 그냥 나랑 잘 맞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극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기 그룹 여자애들은 자기들끼리 스케줄표를 완전히 맞춰서 짜놨는데 샤넌이 연극 수업을 선택하면은 이제 걔네들이랑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감행을 합니다. 헤어지기로. 네, 그래서 연극 수업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 저는 작가의 말도 참 좋아요. 그래서 작가의 말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연극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자,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영원한 친구. 와, 말을 많이 하게 되네. 읽으면서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세상은 남자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여자가 자기의 너무나도 세세한 감정까지 생각까지 다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래픽 노블로 만들었다라는 게 전 너무 신기하고 읽어서 공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취약함을 솔직해지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훨씬 능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신의 취약함에 솔직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이 친구 시리즈의 마지막 영원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연극반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네. 걔네들은 이제 막 6학년 이후에 7학년, 8학년, 9학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친구가 진짜 많았대요. 그때 연극반 친구들. 그리고 안드레라는 남사친이 생기는데 저는 약간 읽으면서 불편했던 게 이 안드레라는 남사친, 그러니까 샤너는 본인은 부인하지만 제가 보기엔 샤너는 안드레를 가능성이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안드레는 샤너를 철저하게 여사친으로 봐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남사친과 여사친의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한쪽은 한쪽을 좋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드레는 이제 약간 샤넌을 감정쓰레기통으로 이용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런 목표를 갖게 돼요.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원하는 것, 예뻐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막 이런 걸 원하게 되고. 참 보잘것없지만 저도 저런 거를 원했고 지금도 원하겠지만 포기하고 살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친구가 되게 다양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인이라는 엄청 예쁜 친구도 있고 안드레라는 너드이지만 꿈이 큰 되게 크리스티라는 엄청 예쁜 여자애를 선망하고 동경하고 좋아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남자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LA로 간 모델 웬디 언니랑도 자주 통화를 하고요. 막 또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슈퍼 N이야, 슈퍼 N. 그리고 항상 모범생이에요, 샤너는. 네. 그렇게라도 자신의 존재가치 증명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예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항상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모범생으로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해요.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검열과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이것도 재밌네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는 어떤가? 저런가? 이런가? 이러면서 계속 검열하는 거예요. 나는 더 똑똑해야 돼. 외모도 부족하지 않을까? 왜 속눈썹은 이렇게 희미한 걸까? 나 아직 키스도 못 해봤네. 내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러면서 끊임없는 자기 검열. 여자들이면 다 공감하겠죠?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자기를 깎아내려요.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너 되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냥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계속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러고 친구가 연극반에 있다 보니까 연극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데뷔를 하는 거예요. 올리비아라는 친구가 데뷔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올리비아라는 친구는. 근데 어쨌든 기획사도 생기고 데뷔도 하고 하는데 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왜 샤넌, 그러니까 본인은 주인공은 왜 안 될까? 캐스팅이 왜 기획사를 못 들어가는 걸까? 그러면서 근데 그건 돼요. 그 뭐라 하죠? 모범적인 학생 대표로 뽑혀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 너드가 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고도 수치스러워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연극 무대에서도 아름다운 역할을 못하니까 뭔가 코믹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해야 했던 거죠.
해야 했던 거고. 그러다가 막 기획사에서 사기도 당하고. 왜냐면 마음이 급할 때는 사기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뭔가 남자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샤넌의 어떤 마음이 진심이 어떤 건지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너 안드레랑 사귄 사이야? 뭐 안드레랑 사귈 거야?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안 믿어주고. 그리고 샤넌이 좀 관심 가는 남자는 제인이 뺏어가요. 이것도 공감됐어요. 아까 제가 한창 남자 쫓아다니던 시기에 예쁜 애들도 쫓아다녔던 게 예쁜 애들이 옆에 끼고 있어야 남자가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쁜 애가 자기가 관심 다 뺏어가고 자기가 군림하고 그럴 때 제가 느꼈던 열등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공감되고 막 이런 말도. 그리고 되게 예뻐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랑 엄청 물란한 그런 관계들 하고 다녔던 친구도 사실 마음속에는 공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니까 남자는 아무하고나 그러고 싶어해. 상대가 누군지는 상관 안 해. 이러면서 남자애들이 마약이고 내가 거기에 중독된 것 같아. 막 이런 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추행 당했던 그런 기억들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안드레가 맨날 샤넌한테 크리스티 얘기만 하면서 아 크리스티 너무 아름답다 말하면서 계속 감정세 계통으로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화도 내고. 그런 소소한 감정들이 다 나와요. 재밌습니다. 그러다 되게 젠틀하고 괜찮은 남사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샤넌 입장에서는 저 남자랑 사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서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바이올린 선생님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바이올린도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만약 내가 큰 성공을 거둔다면, 학생회장이 된다면, 이렇게 계속 외부의 그걸 갈구하면서 하지만 학생회장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니 되거든요. 제니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미래는 어떨까 막 상상을 하는데 뭔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정도 잘 꾸리면서 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토론대회 같은 것도 나가는데 그 토론대회 채점해주시는 그 토론대회 심사위원이 여자 선생님인데 그 여자 선생님이 남성을 내면화한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우승시켜줍니다. 그러나 대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대회에 나가서는 그때 토론 대회에서 샤넌을 깔아뭉갰던 남자애를 가뿐하게 이겨버려요.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대회에서 우승한 건 기분이 좋았지만 그리고 나는 아직도 사회적인 성공을 꿈꾸었지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너무 공감되죠? 하지만 그 종교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종교의 가치를 내면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항상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 너는 못됐어, 넌 못됐어. 넌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종교가 참 사람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네. 종교는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개개인이 튀어오르지 않고 개개인이 교만하지 않고 사회에 잘 소속되도록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장치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고통받는 건 여자들이에요. 왜냐면 가부장제가 기존의 사회 구조잖아요. 근데 기존의 사회 구조에 순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종교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더 스스로를 올가매게 합니다. 계속해서 죄인으로 스스로를 느끼게 만들어요. 죄책감을 계속 느끼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잘할 때만 사랑받는 건가? 이러면서 일부러 막 낙제를 해버려요. 막 일부러 반항하면서 일부러 나는 아마 공부 안 해버려.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부모님이 진짜 너무 나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랑해줬는데 나를 안 사랑해주는 거야. 공부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 고통이 담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보여드릴게요. 잘 표현한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잘 표현했죠, 되게. 예민하게 굴지 마. 넌 기쁨을 누릴 줄 모르니? 오버 좀 그만해. 극복해. 이 울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인생이 훨씬 행복할 거야. 감정을 다스리면 훨씬 행복해질 거야. 넌 너무 예민해. 웃어 넘겨. 막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나야. 난 이렇게 생겼어. 난 이렇게 느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연극도 계속 하게 되고 안드레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크리스티랑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You are enough 뭐 이렇게 지금 그대로 충분해요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사진들도 나오는데 본인들의 이제 옛날 중학교 사진 그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 앨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요. 솔직히 괜찮은 책이었어요. 그 심리 같은 것들을 너무 잘 어떻게 저렇게 세세한 어렸을 때의 나의 세세한 심리를 다 기억할 수 있죠? 그거를 뭐 다 그러니까 다 필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친구 시리즈고요. 시간이 너무 벌써 40분이나 됐는데 2권을 더 해야 돼요. 케일라 밀러라는 작가고 이것도 그래픽 노블인데 뭐부터 하지? 딸깍딸깍 먼저 할까? 딸깍딸깍 먼저 해야겠다. 네, 딸깍딸깍 뒤죽박죽 캠프 요렇게 2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좀 달라요. 이 작가는 이 전 친구 시리즈 작가처럼 딥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딸깍딸깍. 네.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성장 이야기. 이거 그림 진짜 귀여워요. 그림이 진짜 귀여운데 색깔을 엄청 다채롭게 써요. 진짜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올리브인가? 올리브가 학교 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뭔가 학예회 뭐 이런 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근데 나랑 같이 하자고 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난 분명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은 다 같이 할 사람인데 나는 왜 없지? 그런 혼란성을 느끼다가 애들한테 껴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뭐 노래도 부르고 바이올린도 하고 가라테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고 같이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막 되게 시무룩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리브한테 이모인가 있는데 몰리 이모 이 사람은 되게 스타일이 독특해요. 그 분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몰리 이모는 약간 되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그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림? 이거 봐요. 그림 너무 귀엽죠. 컬러를 진짜 이쁘게 써요. 진짜 다양하게 쓰고. 그래서 이제 이모한테 얘기를 해요. 왜 나랑 같이 하자는 애가 없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 딸깍딸깍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 왜 영어 표현 중에 클릭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게 누르는 거 클릭도 있지만 나 되게 그 클릭된다 이게 잘 맞는다? 약간 그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너는 우리랑 잘 맞아. 클릭. 우리랑 잘 맞아. 클릭. 계속 이게 클릭 클릭.
나는 어디에 클릭되는 사람일까? 이런 걸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지? 그러니까 옷 이거 입었다가 이 토시 하나는 이걸 하고 지금 신발도 짝짝이에다가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어디에 클릭되는 사람일까? 나는 어디에 맞는 사람일까?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제가 이 만화에서 좋은 게 이 배경색을 계속 다르게 써요. 이거 보면은 그죠?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맞아요. 같은 신인데도 계속 배경색을 다르게 써요. 이렇게. 귀엽죠? 그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그 그룹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 몰리브는 몰리 이모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몰리 이모가 되게 개성 있는 사람인데 비주얼 개성 있죠. 같이 이제 막 코미디 쇼 이런 걸 같이 봐요. 그러면서 몰리 이모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 MC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어딘가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MC를 하면 어떨까? MC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 얘기해야겠다. 학교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나 MC 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마음이 정해지지 마음이 편한 거야. 난 행복한 거야, 되게. 이거 봐, 행복한 표정. 행복해, 되게. 이제 난 목표가 정해졌어. 행복한 거야. 근데 학교 갔더니 갑자기 어떤 애들이 야, 너 우리 팀 들어와. 이래요. 혼란스러운 거야. 좀 한 3일 전에만 얘기했어도 같이 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올리브가 용기를 내서 저는 MC를 할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친구들이 막 삐치고 술풍하고 막 이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기로 합니다. 사회를 보기로 해서 사회를 사회를 되게 잘 봐요. 그 사회 잘 보는 건 잘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이거는 그 작가의 말이 없어요. 근데 되게 그냥 기분 좋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이 너무 건전해서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리액션 올리면서 좀 힘든 게 한동안 이제 도파민에 너무 절여져 있었을 때는 리액션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계속 책만 읽는 생활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리액션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좀 힘들어요. 자극적인데 엄청 자극적인데 힘들어요. 예. 이렇게 건전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책 뒤죽박죽 캠프 케일라 밀러 작가의 책인데 이게 더 이후에 출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여전히 올리브예요. 네, 주인공 여전히 올리브고 너무 귀엽다. 같이 캠프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요. 그림이 너무 귀엽죠. 그림 너무 괜찮아. 그리고 뭔가 막 백인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림체라서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얘 이름이 뭐지? 윌로라는 친구랑 같이 캠프를 가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되게 다 여자애들, 여자 남자 섞이긴 했는데 대충 여자애들이고 정말 막 재밌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자기만의 막 목표도 있고 보면은 이렇게 다 자기만의 막 그런 것도 있고 장래희망도 있고 막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윌로만 약간 뾰루퉁해가지고 그냥 소극적으로 있고 보면은 약간 분위기 되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같이 막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윌로는 계속 올리브만 쫓아다니면서 막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가 되게 불편해요.
윌로가 싫은 건 아니에요. 윌로란 친구가 좋지만 또 올리브는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윌로는 올리브 옆에만 붙어 있고 싶어 하니까 그게 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가 불편해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막 같이 우정 팔찌 만들었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싸워요. 그러다가 막상 윌로가 그 그룹에서 벗어나니까 막 밴드도 가입하고 그 캠핑장 안에서 엄청 잘 지내는 거예요. 얘 애들 노는 거 봐요. 보여드릴게요. 애들 노는 거 봐봐. 귀엽죠? 아 진짜 너무 건강한 이 에너지. 하여튼 그래서 윌로가 삐져 있다가 하고 나서 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게 루트버그 장치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이렇게 도미노처럼 뭐 하나 뚱 떨어뜨리면 그게 막 연결돼서 막 또또또또또또또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 같은 걸 만드는데 윌로가 그거를 의도치 않게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떡할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하여튼 그런 갈등들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이러면서 윌로랑 다시 화해. 아 귀여워.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귀엽다. 보여드려야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봐.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루브 골드버거 장치요. 네, 그거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뭐가 뭘 쓰러뜨려서 뭐가 뭘 쓰러뜨리고 뭐 이렇게 막 연결된 그런 거를 루브 골드버거 장치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 같이 완성해가지고 하고 또 윌로는 밴드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캠프가 끝나서 돌아가게 되는데 캠프 지도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괜찮아요 이거 지도. 도토리 호수 캠프. 아 나도 이런 거 가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그죠? 테니스 코트, 농구 코트, 체육관, 소프트볼 경기장, 축구장, 미술실, 설비 비디오실, 과학미술실, 스케이트장, 캠프 직원 숙소 본부, 보트하우스, 선착장, 수영구역, 음악실, 모닥불, 자연탐사실, 의무실, 식당, 숲길. 아 너무 좋죠. 우정 팔찌 만드는 법, 루브 골드버거 장치란 무엇일까요? 이런 것도 나오고 작가의 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산길 그래픽 노빌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나와 있어요. 이렇게 뒤에도 보면은 다 제가 읽은 거 요거 하나만 알 건데 게임롤 거는 제가 빌려보려고 하다가 좀 봤는데 느낌이 제 감성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픽 노블 5권을 리뷰를 해봤는데 저는 뭔가 만화라는 거는 어렸을 때도 만화를 읽으면서 컸지만 보통 만화들이 다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소년 만화도 그렇고 소녀들이 보는 만화도 보통 다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그게 건전하고 뭔가 그런 거를 잘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막 이누야샤 이런 것도 보면은 엄마가 야 너 왜 이런 거 보이냐고 막 이랬던 이유가 되게 잔인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목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누야샤지 옛날에 그 만화책을 보면은 제목이 견야차예요. 견야차가 개의 견자 써서 개마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개마귀라는 만화책을 읽고 있냐고. 실제로 내용도 막
좀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하니까. 근데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들은 우리한테 유명한 원피스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소녀들한테 유명했던 순정 만화들도 그렇고 보면 내용이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뒤에 소개해드린 두 권은 진짜 그냥 내용이 건전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뭔가 교훈적인 게 있고 친구 시리즈도 진짜 건전하고 때도 되게 공감되거나 깊이 있게 그 감성을 짚어주는 게 있어서 확실히 제가 기억하는 만화나 웹툰 이런 것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픽 노블을 많이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싶었고 와 어쩌다 보니 1시간을 찍게 됐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사실 이거 말고 지금 6권이나 더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자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진짜 되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되게 얼마나 많은 인스턴트적인 자극에 저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는지 알게 됐고 뭔가 그냥 조용히 책 집중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읽고 있는 책들도 있고 빌려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 빌리려고 적어놓은 것도 많아서 이렇게 계속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으니 궁금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직접 빌려서 읽어보세요. 그게 괜찮아요. 생각보다.